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동진 세미캠에 대한 기술적 분석, 매수 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뭐가 간단하냐? 그, 어, 보통 이렇게 이제 동진 세미캠처럼 이렇게 바닥권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요, 대세 상승, 동진 세미캠 수준이면 당연히 대세 상승을 노리고 봐야 되거든요. 대세 상승을 노리지 않고 본다라는 거는 좀 약하죠. 약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죠. 예, 아무튼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선 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장기선 들어가기 전에 매수하는 방법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좀 위긴 한데, 예, 21선까지 한번 떨어져 준 뒤에, 예, 이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조정이 나올 때가 됐죠.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 21선 부근까지 한번 조정을 기다린 뒤에 양봉 10%짜리, 10%나 그 이상짜리 한 번이 나와주면은 그때 잡으세요. 참,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글을 안 썼거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녹화를 뜨고 있는 거라서. 동진 세미캠이 뭐 실적을 갖다가 뭐 일부러 저조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닥 그렇게 없더라고요. 예, 거기다 뭐 실적도 좋고, 그죠? 실적도 좋고, 다만 이익률이 좀 떨어져 있죠. 이익률이. 뭐 이거는 뭐 원가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동지 세미캠 자체가 아시다시피 감광액 쪽의 그냥 소재주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ENF 테크놀로지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은 그 2세 경영이 3세인지 2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세 경영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왜냐면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판단이 됐고 이게 얼추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져요. 예,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주가를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주가를 좀 많이 내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예,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2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예, 올해 초였죠. 6,50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6,500원까지, 아니 6,200, 300원까지 풀썩하고 떨어졌습니다. 풀썩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17년과 2018년도 매출액을 제가 쭉 보건데, 작년만큼만 나와줘도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그런 가능성이 작년 시점하고 유사한 그런 흐름. 물론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익률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이익분이 그렇게 좀 줄었지만은 그 정도로 해서 이 정도까지 빠질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저리 이런 종목의 특징들이 IR을 안 해요.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예, 탐방도 안 들어가고 리포트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는 그 어떤 징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징여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PER이 뭐 8배니 9배니 10배니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원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장주들은. 자, 그런 면에서 어,
참 이런 거 참 매수하는 게 참 어려운데, 보통 20주선까지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한 번쯤 주죠. 조정을 한 번쯤 줍니다. 근데 아직 장기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1,500원에 8,500원, 뭐 한 2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6,200~300원 정도에서 이 9,00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 정도 업황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21선이 올라오도록 한번 기다려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에서 강한 양봉 한 번이 나와줄 때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미래컴퍼니였었나? 미래컴퍼니 예전에 차트에서 예, 맞아요. 예, 뭐냐면은 강한 양봉 있죠. 예, 강한 양봉. 이거는 지금 장기선에 올라타려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려 준 거지만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장기선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ENF 테크놀로지 보면은요. ENF 테크놀로지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의 강한 양봉이요. 요게 요때만 해도 지금 이 자리가 동진세미컴이랑 비슷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틀리게 나왔어요. 틀리게 나왔는데 한 번쯤 접어주고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장기선 부근으로 때려 올려주면서 조정이 탁 나올 때, 보통 강한 양봉 나오면 대부분 다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노려보는 전략이에요. 강한 양봉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가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참고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동진세미캠이든 뭐든 간에 아시다시피 그 장기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장기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종목들을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은, 분석 요청으로 주시면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면 해드리는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근데 참 어렵네요. 예.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 모르는 일이죠.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그 일단은 그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타임이라고 보이긴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일단 산업 동향과 위에 장기선이 있을 때 이 안에 진입해서 안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가 이게 업황이랑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ENF 같은 경우는 업황과 분명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탈 때도 이격이 큰 때도 어떻습니까? 예,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올라탔거든요. 쭉 이어지면서 그리고 앞서서 반등도 이렇게 충분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기선에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업황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ENF 테크놀로지는 볼만하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는 뭐 동진세미컴이 이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비슷하죠. 오히려 이쪽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올 때 이런 것도 이제 분봉을 보시면 120분봉이나 60분봉을 봐야겠죠. 120분봉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처럼 동진세미컴도 좀 기다렸다가, 안에서 언제 진입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큰 의미 없는 그런 동영상일 수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것들은 아직까지 불분명해요. 얘가 왜 돌려 세우는지가, 이게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게 명확해지는 시점은 장기상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리포트나 아니면은 IR 자료나 언론사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실적 개선은 나올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느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정황이 그렇잖아요. 정황이.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별거 아닌 방송이 돼버렸네요. 결국에는. 좀 우려스러웠는데 결국에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종목에서, 다른 종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